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거기 안에 치매를 부르는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서너 개는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일부러 사서 드시는 음식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듣고 계시면 등골이 좀 서늘해지실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하루아침에 뇌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서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여러분의 기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 이름이 안 떠오릅니다. 매일 다니던 집 앞 길이 낯설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만 식탁에서 치워내셔도 치매 확률이 최대 40%까지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0%요. 비싼 약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안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음식들이 정확히 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한 가지, 이것은 거꾸로 치매를 막아주는 강력한 비밀인데요. 이걸 모르시면 오늘 영상을 보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건강정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는데 구독 버튼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엌에 뭘 하러 갔는데 막상 가니까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뭘 가지러 간 건데 거기 서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거실로 다시 돌아오시죠. 아니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갑자기 떠올리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럴 때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시죠? 나도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데요, 이런 깜빡함이 반드시 치매는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노화가 치매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의료센터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약 9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10년 넘게 추적했는데요. 뇌에 해로운 음식을 자주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빠르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뇌에 좋은 음식 위주로 드신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53%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음식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만든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어떤 음식이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초가공 식품입니다. 초가공 식품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장에서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잔뜩 넣어서 만든 음식이에요.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사 먹는 컵라면, 과자, 냉동 피자, 소시지, 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초가공 식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들 생각해보세요. 유통기한이 몇 달씩 가잖아요.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 어떻게 몇 달씩 상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방부제, 인공향료, 인공색소, 이런 화학 성분들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 연구팀이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하루 섭취 열량의 20% 이상을 초가공 식품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기억력과 판단력이 눈에 띄게 빨리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면 많은 것 같지만요. 사실 아침에 빵 하나 먹고 점심에 컵라면 하나 먹고 저녁에 반찬으로 햄이나 소시지 하나 곁들이면 금방 넘어가는 양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초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작은 불이 나는 거예요. 손가락을 베이면 그 부위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잖아요. 그게 염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염증이 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뇌 안에 조금씩 불이 나는 거예요. 이 불이 뇌세포를 하나씩 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뭔가를 사실 때 뒤쪽에 있는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긴 이름의 화학 성분이 5개 이상 적혀 있으면
그건 초가공 식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초가공 식품 대신 뭘 드셔야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생선구이, 나물반찬, 된장찌개, 이런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드시던 그 밥상 있잖아요. 보리밥에 된장찌개, 나물 서너 가지, 생선 한 토막. 이게 사실 뇌 건강에는 최고의 식단인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여러분, 단 음식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식후에 달달한 과자 하나, 커피에 설탕 두세 스푼, 아니면 달콤한 음료수 한 잔. 이런 게 일상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설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뇌를 하나의 정밀한 기계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적당한 양의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탕을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계에 기름을 너무 많이 부으면 오히려 기계가 망가지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바스 대학교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요. 혈당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설탕을 많이 드실수록 기억 창고가 빨리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거든요.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기면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은 가득한데 엔진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치매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치매를 세 번째 유형의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설탕과 치매의 관계가 깊다는 뜻이죠. 그러면 단 음식을 아예 끊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끊는 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만 양을 확 줄이시는 게 좋아요. 커피에 설탕 대신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보세요. 은은한 단맛이 나면서 계피 자체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자 대신 고구마를 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뇌에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아이고, 나는 단 거를 얼마나 많이 먹어왔는데.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줄이시면 됩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회복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식물성 기름은 액체 상태잖아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처럼요. 그런데 이 기름에 수소라는 것을 강제로 넣어서 딱딱하게 굳힌 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면요. 기름을 굳혀야 과자도 바삭하고 빵도 부드럽고 튀김도 오래 바삭하게 유지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지방은 우리 몸이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연에 없는 물질이니까요. 이 트랜스 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오래된 하수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과 똑같아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혈중 트랜스 지방 수치가 높은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75%나 높았다고 합니다. 75%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면 트랜스 지방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마트에서 파는 과자류, 크림이 들어간 빵, 팝콘,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튀김이나 치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름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튀긴 음식이 위험합니다. 기름을 반복 사용하면 트랜스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시장이나 분식집에서 튀김을 파는 곳을 보시면 기름 색깔이 까맣게 변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기름은 이미 수십 번 이상 사용된 거예요. 그런 기름으로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저도 튀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걸 알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튀김을 하실 때는 기름을 한 번 쓰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깝다고 재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시면 기름 없이도 바삭한 맛을 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도한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어르신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김치, 젓갈, 장아찌, 찌개, 다 맛있죠. 그런데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소금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소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문제는 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섭취량은 이것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2배요. 거의 매일 소금을 과하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요, 높은 혈압이 뇌혈관을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뇌혈관이 손상되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캐나다 맥길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나트륨 과다 섭취가 뇌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을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라고 생각해보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이 호스 안에 석회가 쌓여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원에 물이 부족하면 꽃이 시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뇌에 피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갑자기 싱겁게 드시라고 하면 음식 맛이 없어서 못 드시겠죠.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확 줄이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찌개를 끓이실 때 소금이나 된장을 평소보다 한 숟가락만 적게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2-3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됩니다. 사람의 미각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예전에 드시던 게 너무 짜게 느껴지거든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마늘, 생강, 들깨가루, 후추,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소금이 적어도 맛이 풍부해져요. 특히 들깨가루는 고소한 맛이 나면서 뇌 건강에도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특히 남성 어르신들께서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오히려 혈액순환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아주 소량의 음주는 크게 해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소량이 아닌 경우죠. 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성 물질이 뇌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요, 뇌세포가 빽빽하게 들어찬 서재에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술을 많이 마시면 이 서재에 작은 화재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큰 피해가 없을 수 있지만 화재가 반복되면 책이 하나둘씩 타서 사라지겠죠. 한 번 타버린 책은 다시 복구가 안 됩니다. 뇌세포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요, 만성적으로 과음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약 3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간 기능도 떨어지고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소주 한 병을 드셔도 끄떡 없으셨던 분이 지금은 한두 잔만 드셔도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술을 아예 끊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양을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주 대신 와인 반잔 정도로 줄이시거나 일주일에 최소한 4-5일은 술을 안 드시는 날로 정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많이 드세요. 물이 알코올의 독성을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가공식품. 둘째, 설탕이 많은 음식. 셋째, 트랜스 지방이 든 음식. 넷째, 소금이 과한 음식. 다섯째, 과도한 음주. 이 5가지가 치매를 부르는 대표적인 음식이자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나쁜 음식들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좋은 음식으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인드 식단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식단은 미국 러시 대학교에서 개발한 건데요.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들을 조합한 식사 방법입니다. 이 식단을 꾸준히 따른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최대 53%까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이 식단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지켜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마인드 식단의 핵심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푸른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깻잎, 상추 이런 것들이요. 이런 채소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6번 이상 드시는 게 좋은데요. 매 끼니 반찬으로 나물 하나씩만 올리시면 어렵지 않게 달성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한식의 나물 반찬, 사실 뇌 건강에는 세계 최고의 음식이 생기죠.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것들이요. 특히 호두는 생긴 모양이 뇌를 닮았잖아요. 신기하게도 실제로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이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하루에 한 줌 정도, 그러니까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과자 대신 호두나 아몬드를 까먹으시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뇌 건강 습관이에요. 그 다음은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드시면 좋아요.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콩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이런 콩으로 만든 음식들이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된장찌개 한 그릇이 사실은 뇌 건강의 보약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같은 짙은 색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포도, 검은 콩 이런 짙은 색을 가진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뭐냐면요, 우리 뇌세포가 녹쓰는 걸 막아주는 방청제 같은 거예요. 철이 녹이 슬면 못 쓰게 되잖아요. 우리 뇌세포도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 때문에 녹슬 수 있는데 이 항산화 물질이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히 먹은 여성들은 인지기능 저하가 최대 2년 반 정도 늦춰졌다고 합니다. 2년 반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블루베리가 비싸다고 느껴지시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드셔도 영양소는 거의 동일하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음식을 줄이고 자연에서 온 음식을 늘리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음식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걸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서 뇌세포가 활기를 되찾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마치 밤에 청소부가 와서 거리를 깨끗이 치우는 것처럼. 이 노폐물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뇌에 쌓이면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이 물질이 제대로 청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신다고 텔레비전을 켜고 밤새 보시면 안 됩니다.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저녁에는 카페인이 드는 걸 피해주세요. 셋째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시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뇌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이 과정 자체가 뇌 운동인 거예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시는 것도 좋고 이웃과 차 한잔 하시는 것도 좋고 자녀분들께 전화를 거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 사람과의 교류를 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치매를 부르는 5가지 나쁜 음식, 초가공 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든 음식, 소금이 과한 음식, 과도한 음주. 이 5가지를 식탁에서 줄여주시고요. 대신 이 자리를 채워야 할 좋은 음식, 푸른 잎 채소, 견과류 등 푸른 생선, 콩 음식, 짙은 색 과일. 이 5가지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매일 30분 걷기, 충분한 수면, 사람들과의 교류. 이 3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다가오는 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음식 하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부터 하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에 라면 대신 된장찌개를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자 대신 호두 한 줌을 꺼내 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맑은 정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는 그 당연한 행복을 끝까지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